와이프가 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매일 우리 집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네가 남편이냐? 남자답게 굴어봐. 지연이가 왜 다른 사람한테 갔겠니?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상간남의 주소를 바로 그 장모님께 알려드리기로요. 어머니, 따님 요즘 거기 계시더라고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수 42.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서울 외곽의 빌라에서 아내 지연 39 그리고 6살 딸 하은이와 함께 살고 있었죠.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고 딸아이는 제 다리에 매달려 아빠, 오늘도 힘내 하던 그 목소리.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평온은 거짓된 정적이었습니다. 지연아, 요즘 좀 피곤해 보여. 무리하지 말고 일 줄여. 응, 그냥 클라이언트 일 때문에 좀 바빠. 괜찮아. 그녀는 늘 바쁘다 했습니다. 야근, 외근, 촬영, 미팅. 프리랜서 디자이너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 후 집에 오면 향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향기 뭐야? 전에 쓰던 거랑 다르네. 아, 그냥 샘플로 받은 거야. 그런데 좀 진하네. 회사 사람들도 알아차리겠는데? 그냥 좀 기분 전환이야. 민수 씨도 새 옷 좀 사. 기분 전환. 그 단어가 그렇게 가볍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예전처럼 제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짧아졌죠.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대신 편의점 도시락이 올라왔고 저녁 대신 그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가 알던 지연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웃음이었죠.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아내가 씻으러 들어갔고 욕실에 두고 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거 안 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진동이 3번 울리고 화면에 뜬 이름. 박도윤 헬스. 헬스? 우리 아파트 헬스장은 1년 전 폐업했는데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 저는 몰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비밀번호? 생일로 해뒀더군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 안엔 오늘도 즐거웠어요, 오빠. 내일은 점심 대신 저녁 어때요? 지연 씨 목소리 듣는 게 하루의 힐링이에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멎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핸드폰을 덮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었죠. 그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그 메시지들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수를 반복했고 상사에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 하나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지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왔지. 너랑 싸운 거 아니니?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녀가 벌써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던 걸까? 아니요, 별일 없어요. 요즘 일 때문에 지연이가 조금 피곤해서. 피곤하다고? 남편이 좀 도와줘야지. 지연이가 혼자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고 퇴근 후에도 설거지며 아이 돌봄까지 다 했는데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지연이가 불쌍하다였습니다. 왜 항상 지연이만 힘들다고 할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걸까? 그날 이후 장모님은 자주 왔습니다. 하루는 김치 들고 하루는 반찬 들고. 하지만 그 반찬보다 더 무거운 건 잔소리였습니다. 민수 씨, 요즘 남자들은 너무 무심해. 여자도 사랑받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지연이가 외로워 보여서 그래. 그 말이 내 마음에 박혔습니다. 외로워서 바람을 피웠다. 그녀가 그렇게 말한 걸까? 며칠 뒤 아내는 끝내 거짓말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지인 결혼식 간다더니 택시 영수증이 남아있더군요. 주소는 상계동 헬스클럽. 박도윤 헬스. 나는 그날 회사에서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헬스장 앞에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지연이 그리고 그 남자. 둘은 마스크도 안 쓰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지연아,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연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오늘도 피곤하네. 샤워 좀 할게.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끝이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니까 지연이가 다른 남자한테 간 거야. 그 말이 제 귀를 찢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왜냐면 곧 어머니께 진짜 주소를 알려드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거의 매일 우리 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들고 오고 하은이를 보러 온다며 웃으며 들어왔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건 잔소리와 비난이었습니다. 민수 씨, 남편이면 남편답게 해야지. 지연이가 저렇게 예민해진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요즘은 여자들도 사랑받아야 살아. 당신은 그냥 돈만 벌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지. 나는 돈 버는 기계였던 걸까? 내가 지연이를 웃게 해주려 노력한 적이 없었던가? 아니다. 난 늘 가족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그녀들은 그걸 몰랐다. 아니, 알면서 무시했다. 그날 밤 아내는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45분. 문이 열리자 향수 냄새가 또 확 퍼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진동. 화면에 잠깐 뜬 이름 도윤 오빠. 오늘도 미팅이었어? 응, 갑자기 수정할 게 생겨서 늦었어. 도윤 오빠한테 연락 왔네. 무슨 소리야? 휴대폰 화면 다 봤어.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이내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씨, 그만 좀 해. 이러니까 내가 숨이 막혀. 숨이 막혀? 그 말을 나한테 할 자격이 있나? 지연아, 너 정말 다른 사람 생겼어? 있다고 하면 당신이 바뀔까? 뭐? 당신이 나한테 처음처럼 따뜻해질까? 그녀는 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이건 후회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끝의 확인이었다. 다음 날 저녁 장모님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습니다. 민수 씨, 지연이 울면서 전화 왔어. 당신이 의심해서 힘들대. 그런 식으로 여자를 몰아붙이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야. 어머니, 지연이가 바람 피운 거 아세요? 뭐라고? 그 남자 이름은 박도윤이에요. 헬스클럽 운영하는 사람. 장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제 얼굴을 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지연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어머니, 제가 직접 봤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당신 같은 남편이라면 나라도 떠나겠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진실보다 감정이 먼저였다. 그녀에겐 사실이 아니라 지연의 눈물이 진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 하은이만 꼭 안았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내가 본 걸, 내가 느낀 걸 부정당한 채로 살 순 없어. 이제 증거가 필요하다. 다음 날 저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핸드폰 위치 추적, 사진 증거,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며칠 후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USB 하나 그리고 봉투 한 장. 그 안에는 지연과 상간남이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날짜는 일주일 전. 시간은 밤 10시 37분.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내 생일에 그녀는 나 대신 그 남자와 있었다. 그걸 보며 웃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감정으로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산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잣말 좋아요, 어머니. 지연이가 어디 있는지 직접 보시게 해드리죠. 그날 밤 저는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요즘 어디서 뭐 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또 그 얘기야. 그럼 한번 직접 확인하시겠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무슨 뜻이야? 지연이가 요즘 자주 가는 곳 주소입니다. 혹시 믿기 힘드시다면 직접 가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후회? 아니요. 그건 진실을 보여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어머니, 따님이 어떤 얼굴로 그 남자랑 있는지 이제 직접 보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이틀 뒤 장모님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 나 봤어. 지연이랑 그 사람 같이 있는 거.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믿으시겠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지연이 말만 믿었어.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욕을 먹어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끝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죠. 그날 밤 지연이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왜 거기까지 왔어? 당신이 말했지? 당신이 주소 알려줬지? 그래, 내가 알려줬어. 당신 정말 미쳤어. 우리 가족 다 망하게 하고 싶어. 가족? 그 말을 이제야 해? 그럼 그 남자는 뭐야? 우리 가족에 끼어있던 사람이야? 지연은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평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도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님은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죠. 그 짧은 고요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거실엔 단 한 줄기 불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와인잔 2개, 그리고 깨끗이 비워진 접시들. 아내는 들어오자마자 그걸 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와인 좀 마셨어. 혼자? 응. 이제 혼자 마실 줄 알아야지.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냉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묻을 것도 없었다. 오늘 밤 모든 걸 끝내야 했다. 지연아, 어머니가 너 봤대. 뭐? 그 남자랑 있는 거. 직접 봤다고 하더라.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떨리더니 와인잔이 딸깍 부딪혔습니다. 짧은 침묵 뒤 그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 그래서? 그럼 이제 속이 시원해? 시원하다고? 당신은 늘 그런 식이잖아. 모든 걸 증명하고 따지고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이지. 나는 그냥 숨 좀 쉬고 싶었을 뿐이야. 숨?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숨을 찾아 떠난 거였다. 그 숨이 다른 남자의 품이었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이거 한번 봐. 이게 뭐야? 그냥 내가 했던 숨 쉬는 법이 담겨 있어. 노트북에 꽂힌 USB.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밤거리의 모텔 앞. 그곳엔 지연과 상간남 도윤이 웃으며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오해야. 오해? 그냥 상담하러 간 거야. 헬스 회원이라. 밤 10시 30분에? 모텔로? 생일날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맺히더니 이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 꼴로 날 만든 거야.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았어. 항상 111.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 그 순간 내 안에서 폭발하던 감정이 이상하게 잦아들었다. 지연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했지? 그래. 그게 잘못이야? 아니. 근데 넌 사람답게 살기 위해 사람을 버렸어. 나도 우리 딸도.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끝은 눈물이 아니라 무감각이었다. 다음 날 장모님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식탁에 앉더니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 그날 봤어. 지연이가 그 남자한테 안기더라. 네, 봤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내가 너무 늦었어.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외로워서 늘 누군가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어.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엄마의 후회였다. 나는 그 눈물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비참한 연민. 장모님은 손을 떨며 제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지연이 편만 들었어.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장 잔인하게 들렸다. 이제 와서 좋은 사람이라니. 좋은 사람은 늘 뒤늦게 불행해진다. 그날 밤 지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겠다고 했죠. 민수 씨나 이제 나갈게. 그래. 하은이는? 엄마랑 있을 거야.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그래, 천천히 하자. 그녀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나는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 남자 곧 이혼할 거래. 뭐? 그 사람 유부남이잖아. 그 집 부인 다 알아. 그녀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분노로 하는 게 아니었다. 그저 진실을 던지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지연아, 나는 내가 불행하길 바라지 않아. 다만 내가 만든 불행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잃었는지 깨닫길 바랄 뿐이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 3시. 거실엔 여전히 그녀의 향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끝났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사랑이 끝나면 그 자리에 미움이 남는다고들 한다. 하지만 내게 남은 건 평온한 공허함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걸. 이제 나는 복수가 아니라 해방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녀가 떠난 지 한 달. 집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은 그대로였고 식탁 위엔 아직도 2개의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씩 딸 하은이가 전화를 걸어왔죠. 아빠, 나 보고 싶어? 그럼 매일 보고 싶지. 엄마는 울 때도 있어. 그래? 그럼 하은이는 엄마 곁에서 많이 안아드려. 아이의 말은 늘 칼날 같았다. 그 짧은 한마디가 내 가슴을 열고 또 닫았다. 며칠 후 장모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수 씨, 잠깐 볼 수 있을까? 네, 어머니.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 손에는 하은이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많이 무너졌어. 그 남자 결국 집도 잃고 사업도 망했대. 그래요. 이혼하겠다고 하더니 그쪽 부인이 고소를 했더라. 지연이도 조사받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건 내가 만든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결과였다. 민수 씨, 그래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그 아이 정말 후회하고 있어. 어머니, 저는 이제 봐줄 게 없습니다.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전 하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살기로 했어요. 그 말에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나는 이제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 인생은 남의 감정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흘러가야 했으니까.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직장이었지만 이젠 그곳에서 버티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았습니다. 하은이와의 영상통화가 하루의 시작이 되었죠. 아빠, 오늘은 뭐 할 거야? 운동 좀 하고 밥 해먹고 책 볼 거야. 혼자 밥 먹는 거 싫지 않아? 괜찮아.
이제 혼자 밥 먹는 것도 익숙해졌어. 사람은 잃어야 비로소 자신을 배운다. 혼자가 되면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며칠 뒤 우연히 회사 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 박도윤 그 사람 알죠? 네, 왜요? 요즘 뉴스에 나왔어요. 세금 포탈 횡령 완전 망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분노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냥 그럴 줄 알았다는 차가운 확신만 남았다.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이 쌓은 거짓 위에 무너졌고 지연은 그 잔해 속에서 울고 있었다. 그게 내 복수의 완성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어느 날 장모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하은이의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림엔 아빠, 엄마, 하은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하은이가 그렸어. 아직도 가족이 같이 있다고 믿나 봐. 하은이에겐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민수 씨. 그 아이한테는 아빠가 엄마를 미워하는 모습 대신 조용히 사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도 그렇게 말했어. 민수 씨는 사람답게 살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 말에 잠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나를 조금은 구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차를 몰고 동해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났구나. 미움도 사랑도 후회도. 이제 남은 건 나 자신뿐이야. 그래, 이제 나도 살아야지. 모래 위에 앉아 새벽이 밝아오는 걸 지켜봤습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자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닌 다시 살아가는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나는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월급이었지만 하은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나는 문득 하은이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죠. 민수야, 잘했다. 이젠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잖아.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를 버리지만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사위도 아닌 나로 살기 시작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됐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야 진짜 내 것이 되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죠. 계절은 변했지만 내 마음속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진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을 뿐이었죠. 그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지연. 낯설 정도로 또렷한 글씨체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수 씨. 이 편지를 쓸까 말까 100번은 고민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일도 친구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도. 민수 씨가 나에게 해준 모든 말이 이제야 마음에 박히네요. 그녀의 글씨 하나하나가 마치 지난 시간의 그림자처럼 마음을 두드렸다. 이제는 하은이 앞에서도 눈을 못 마주쳐요. 그 아이에게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민수 씨, 당신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미움 속에선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잖아요. 편지 끝에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자유라. 그녀는 결국 나에게 그 말을 남겼다. 그토록 나를 얽매던 사람이 이젠 나를 풀어주고 있었다. 며칠 뒤 하은이가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학교에서 글도 읽을 줄 알아. 그래? 그럼 아빠한테 읽어줄래? 응. 하은이는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서툴지만 또렷하게 착한 여우는 결국 친구들과 다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을 쳤습니다. 결국 다시 행복하게 살았어요.
나는 그 문장 하나에 모든 답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장모님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하은이 손을 잡고 있었고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 지연이가 요양원에 들어갔어. 치료도 받고 마음도 조금은 괜찮아졌대. 그래요. 그 아이가 부탁하더라. 민수 씨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행복하길 바란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결국 그거였구나. 미움으로 시작된 관계의 끝은 용서로 닫혀야 한다. 나는 장모님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저도 그 아이도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니까요. 얼마 후 나는 다시 그 바다를 찾았습니다. 1년 전 눈물로 앉아있던 그 자리. 그곳에 이번엔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여전했습니다. 지연아, 이젠 괜찮아. 정말로.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렸다. 용서라는 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내리는 마지막 결단이었다. 하늘이 점점 밝아왔습니다. 저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웃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하다. 누군가를 잃은 뒤에야 비로소 자신을 되찾는다. 미움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평화가 온다. 그녀를 잃었지만 나는 다시 나를 얻었다.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용서로 끝났다. 지금 내 옆엔 아무도 없지만 이 고요함이 나에겐 가장 큰 위로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무너지고 나서야 진짜로 살아간다. 누군가를 미워한 만큼 그만큼 자신을 잃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보다 용서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